기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뭐 내가 너를 낳고 그냥 미역국을 먹은 게만 내가 천천히 막 한이 되고 막 그래야 이놈아 후회가 돼. 막 어떻게 막 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 정말 난 너만 보면 아주 그냥 징그러 죽겠어. 아 이놈의 새끼야 너만 보면 아주 내가 죽고 싶어. 아주 그냥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어. 이놈의 자식아. 또 저 심한 사람은 에이구 이놈의 새끼 내가 너 같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확 했어버려 지웠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말까지 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아무리 정말 그 아이들과 부모님과 그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면은 우선 욕심 버리세요. 욕심 버리고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만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응원, 힘찬 응원.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느 그 의학자가 시행착오를 겪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잘못된 아빠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후회하고, 그래서 이제 70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내 새끼들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후회하면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제가 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성격이 못돼서 누구에게 수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시면 이 채널 괜찮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얘기도 궁금한데 그러면 구독하시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요일은 무슨 날이죠? 바로 대한민국 아빠의 팟캐스트. 우리 두 아들의 아빠이자 대한민국 20대에서 40대 고민을 풀어가는 바로 팟캐스트의 아빠입니다. 바로 이 고민은 20대에서 40대 남녀 간에 그 고민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싶은데 나누지 못한 그 마음속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대한민국 남녀 20에서 40대 친구들에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바로 저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와 아픔을 추억 삼기보다는 저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세상을 잘못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서 나이가 들고 이제 70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후회하는 부분들 좀 더 잘해줄 걸, 두 아들과 대화 나누면서 이러이런 부분들은 좀 내가 잘못했고 이러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격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 아닌 후회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대한민국 20대에서 40대 사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그 고민거리가 무엇일까?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엄마, 아빠 여러분, 이 시간에 자녀들을 둔 그 부모로서 지금 내 아들, 딸들이 20대에서 40대를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미 지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께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뿌듯한 그런 순간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나누시는 댓글을 통해서 같이 마음을 공유해 주시고 나눠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을 입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 시간 저도 아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같이 질문을 나눴던 거 생각나시나요? 20대에서 40대 가장 고민하는 첫 번째 탑 1위가 바로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결혼은 꼭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총 몇 문제인가 하면은 몇 가지 고민인가 하면은 총 20가지, 20가지 고민을 뽑은 중에서 물론 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결혼은 꼭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오늘 보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독립적인 삶과 부모님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겪는 혼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싶죠. 부모님들은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희 두 아들을 생각해 보면은 큰아들은 여전히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같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이주는 막내 아들은 저희 집과 좀 떨어진 곳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동고동락은 아니지만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산소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전에 살았을 때는 좀 산소 농도가 짙지 않아서 제가 아들에 대한 향수를 맡으려면 조금 거리감이 있었어요. 한 50km 정도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아닌 아주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까 제가 하품 소리만 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달려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조금은 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 아들을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 아들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전에는 그런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3층 집을 짓고 1층, 2층, 3층 각자 2층, 3층 아들들을 주고 저는 1층에 살고, 그래서 1층에서 제가 메인 주방을 딱 맡고 애 앞에다가 딱 이거 있잖아요. 앞치마 딱 치고 배를 딱 누르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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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2층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오고 3층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와서 와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아직은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제 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오늘 또 이 독립선언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만 성인이 지난 이 나이에 아직까지도 부모 밑에서 캥거루와 같이 그 엄마 뱃속에 아직까지도 있어야 될 것인가? 나는 독립하고 싶다. 나는 독립하고 싶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립하려면 해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집이 그리워질 때가 올 것이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나가봤자 나가면은 당장 숨만 쉬어도 얼마가 깨진다? 100만 원 이상이 깨집니다. 근데 형은 집에서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먹고 자고 빨래도 그냥 내놓고 모든 것을 의식주를 다 해결하니까 거기 플러스 숨만 쉬는데 100만 원,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100만 원, 이것저것은 300만 원 그저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형,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나는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가면 개고생이야. 그러니까 집에 붙어 있을 때까지 붙어 있어. 엄마 아빠가 밀어내도 그래도 붙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아들은 밖에 나가서 아침 이슬과 찬 이슬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마보이가 되어서 여전히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독립하고 싶습니다.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도 심하게 자기가 독립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외쳐가지고 그러면 네가 나가라. 나가는데 그 대신에 네가 나가서 방 얻고 네가 할 거 모든 거 다 해라. 내가 너에 대해서 일체 방 얻는 거 뭐 하는 거 일체 도와주지 않겠다. 완전 네가 독립을 해라. 그랬더니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큰아들, 아빠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뭔디? 그러니까 뭐긴 뭐것이요. 어째 아들하고 차별을 해요. 뭔 차별을 했는지.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아들이 나갈 때는 아빠가 이삿짐도 다 날라주고 논산에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해주고 방도 다 알아봐주고 집도 다 알아봐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뚱땅 짱짱 뻥뻥 해서 다 해주더니 나는 네가 알아서 나가라. 그러니 이거 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서
무슨 차별이냐? 차별은 그게 아니고 네가 나가서 동생보다 네가 좀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형이고 그러니까 네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네가 알아서 어느 정도만 해놓으면은 내가 필요하면 그때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말을 못하고 지 어머니한테 엄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니 나 집 나갈 거요. 그러면 엄니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어머니 마음속에는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 아들을 감싸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가긴 어디 나가냐. 집에 있는 게 좋아. 나가면 당장 나가서 네 동생 얘기하지 않지. 숨만 쉬는데 100만 원씩 나간다고 그 돈 가지고 100만 원 집에서 마음껏 써. 이렇게 술이 쏘군다. 나중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악까지 올라가고 서로 갈등 관계가 심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요? 아직까지도 저는 못 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못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너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라 허락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 화가 날 때는 그래 너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근데 화가 안 나고서 마음이 평온하면 그래도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냐. 또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나가겠지. 그때 나가면 되지. 뭐 지금부터 결혼하면 나갈 건데 지금부터 벌써 더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럽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엄마 논산에 있어가지고 결혼을 못 한다는 거요. 대도시에 가야지. 대전이라도 서울이라도 가야 그래 어떻게 여자가 있고 결혼할 상대가 있는 거지. 여기서는 보랴 눈을 뜨고 까고 볼 수가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하면 나가라는 이 말은 평생 결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얘기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법도 해요. 근데 아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주실래요? 좋은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 자식 관계에 있어서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자식은 이제 20에서 40이 돼가니까 나가고 싶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부모는 여전히 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부모도 아이들이 가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생활 잘하고 결혼생활 하든지 뭐 이런 관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가보면은 불보듯 뻔하니까. 그래서 말리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주변에 어떤 그 따님이 있습니다. 스펙도 괜찮아요. 음악적으로 괜찮은데 그래서 서울 갔어요. 서울 가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빠가 딸아 괜찮냐? 잘 지내고 있냐?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 나도 꿈이 있고 포부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서울에서 성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가만히 아빠가 어떻게 하다가 그 아내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딸과 자기 아내와 서로 엄마하고 딸 간에 대화 나누는 걸 살짝 본의 아니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엄마 나 이번 달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도 없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엄마 어떻게 돈 좀 보내줘. 그러니까 야 지난달에 얼마 보내줬는데 그 돈 어떡하고. 엄마 여기 직장 다니는데 돈도 월급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아. 마땅치가 안 하고 돈 버는 게 쉽지 않아. 엄마 나 여기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깨져. 더구나 여자잖아. 남자가 숨 쉬는 거 여자가 숨 쉬는 거 다르잖아. 남자가 숨 쉬는 건 100만 원 깨지는데 여자가 숨 쉬는 거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깨지잖아. 화장품도 사야지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이것도 하다. 그러니까 엄마 어떻게 좀 내가 조금 자립할 수 있을 동안만 좀 도와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나 몰래 저렇게 엄마하고 쏙닥쏙닥 얘기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서울로 쫓아갔다고 합니다. 막 쫓아가가지고 야 너 가는 데 가보자. 사는 데 가보자. 갔더니 서울에서 쬐끄만 고시촌보다 조금 더 큰 방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게 월세가 70에서 80 간다는 겁니다. 공과금하고 하면 9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작지만은 방에서 60, 70, 80 그렇게 돈을 주고 그거 내고 먹고 이렇게 하고 화장품을 도대체 얼마 벌어서 얼마를 쓰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 너 당장 내려와! 그랬더니 아빠 나는 못 내려가 어떻게든 이왕에 서울 올랐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할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네가 서울에서 안 내려오려면은 엄마한테 더 이상 돈 붙여달라는 얘기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다 하고 살아. 그러고 왔답니다. 와가지고 또 그 아빠가 마음이 속상하고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요즘 젊은 친구들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 논산 시골에서 큰 집에서 사는 그 딸을 보면서 어떻게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 쬐끄만 그 방에서 몇십만 원씩 내고 그것도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시집이나 얼른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주위 사람이 소개시켜줘가 시집가라고 했더니 아빠 나 시집 안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니까 아빠 자꾸 나한테 시집가라 얘기하지 말라 막 그래가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저한테 그냥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요즘 그래서 또 나중에 어떤 친구들 이렇게 만나니까 또 결혼한 그 아들, 딸들이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마음이 편할 줄 알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 문제가 아직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야 결혼을 해도 걱정, 결혼을 안 해도 걱정, 또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못 낳아서 걱정, 또 낳는데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여전히 부모님은 이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서 그냥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20대에서 40대 젊은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지난주 다뤘잖아요. 결혼을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그랬을 때 제가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 결혼 생활이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없고 힘들고 어렵고 좀 지나다 이혼하고 사니 못 사니 하면 부모님들도 힘들고 딸들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하려면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이 성품을 갖고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서 살 것 같으면은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고 너무 힘들고 이래서 짜증나고 저래서 힘들고 모든 거 헌신하면은 정말 자기 인생 혼자 살면서 재미있게 살고 자기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그 갈등 관계가 어디 있는가? 부모님들하고 갈등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하고 갈등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 갈등 관계에 있어서 좀 내려놓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스토리는 다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그런 거거든요. 자기 하는 일을 부모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부모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들을 것 같으면은 뭐 마마 보이죠. 또 자기 나름대로 꿈과 희망이 있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살았고 일찍 낳고 좀 앞에 걸어간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아주 철부지는 아닙니다. 철부지는 아니고 각자 힘들 때 힘들어할 줄 알고 또 절망될 때 절망될 줄 알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깨달을 때도 있고 아 이건 잘하면 되겠다는 하고 나가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부모님이 앞에 조금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을 좌지우지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살아온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과 자식들과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깔끔하게 개운하게 앞뒤에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편안하게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형제같이 부모님같이 그렇게 연인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가정을 이끌어 주면은 그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대화 건전한 대화 재미있는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갈등 관계는 조금 멀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자꾸 내가 터치하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어서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은 튕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관계는 푸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부모가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너무 뭐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또 앞길을 빨리 걸었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안다고 해서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그 시기와 때와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마인드도 달라지고 철학도 달라지고 꿈과 희망도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챗GPT가 얼마나 인도를 잘해줍니까? 부모님은 뭐 한 가지 가르쳐주고 하면서 야단도 치고 혼내고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지 뭐 챗GPT는 야단치지도 않아요. 참 잘한다고 얘기하고 또 그 방향 이렇게 틀었으면 좋고 저 방향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아주 상세하게 얼마나 잘해줍니까? 거기에 같이 친구 삼아서 돈 받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도 생기고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나가죠. 근데 부모님들이 볼 때는 어떤 때는 좀 더디 가고 느리 간다고 해서 속상하고 화나고 그러는데 뭐 느리 간다고 해서 속상하고 화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섭보다는 그저 지켜봐 주는 거죠. 자꾸 이 부모고 자식 간의 갈등 관계 생기는 거는 간섭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한 가지 단어가 붙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엄마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지. 아빠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지. 물론 모든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한다? 정말 부모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말 대신에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간섭하기 전에 무엇 해야 될 건가? 그냥 내 사랑은 아들이고 이제 성인이 됐고 또 알 만큼 알고 또 모르는 거 스스로가 챗 GPT를 통해서 상담도 받고 또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대화 가운데서 자기 의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성도 알게 되고 어떤 선배는 저렇게 나갔는데 실패와 좌절뿐이고 어떤 선배는 저렇게 나갔는데 성공하고 그 나름대로 힘있게 잘 달려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아 나는 저런 선배보다 이런 선배를 하고 내 성격에 이 MBTI를 통해서 난 이런 기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구나. 얼마나 아이들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잘하는지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 높아시면서 간섭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말 안 들으면 책망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또 부모와 그 관계 속에서 너무 화나다 보면 너는 내 새끼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다음부터 나를 엄마라 부르지 마 아버지라 부르지도 마 하면서 그렇게 단절하는 그런 한마디로 이제 극단적인 표현하고 극단적인 언어를 선택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뢰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라고 했어요. 내가 부모가 자식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 신뢰한다면은 그냥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조금 이제 채찍할 수 있죠. 근데 그 채찍이 너무 무거우면은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채찍에다가 솜방망이를 좀 달아가지고 이렇게 예쁜 채찍도 해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당근을 좀 많이 주세요. 우리 아들 생각보다 잘하고 있네. 그래 그 방향으로 가면 아들이 원하는 만큼 그 위치에 도달할 것도 같은데 그래 아빠는 너를 응원하고 너를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빠는 너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기도해 줄게.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아들 힘내세요. 대한민국 남녀 친구들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힘있게 밀어주는 거죠. 부모가 간섭하고 참견하고 야단치려고 부모가 아니라 부모는 자식들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모든 역량을 그 자식들의 잘 자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주는 거름이 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위에 나가서 우리가 자꾸 그 나무를 전지하고 자르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나무는 나중에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제가 군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다가 상병 때 그걸 했어요. 그 제 위에 선임 고참이 야 너 뭐 한번 배울래 해서 뭐예요? 너 내가 하는 거 배워서 뭔데요? 너 한번 깍사 한번 대봐. 깍사 편하고 좋아 엄마. 그래서 처음에 깍사가 뭔가 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인들 이 머리 깎아주는 사람이 이발소하는 분이 깍사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한번 배우겠습니다. 그래가 좀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그 배운 기술을 누구한테 써먹었습니까? 제 고참한테 어림 택도 없죠. 소대장한테요? 그건 더 택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합니까? 쫄다구한테 하는 거죠. 아래 쫄병들한테 시험 모델 삼아서 이 머리 깎아주는 겁니다. 어느 때 보면은 아주 그냥 내가 멋있게 깎아준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야 너 엄마 내가 바리깡으로 싹 미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옆에도 좀 이렇게 해주고 여기 좀 길게 해줄게. 그러면서 바로 밑에 쫄다구들한테 가에는 바리깡으로 싹 밀고 고에는 이제 가위대고 착착착착
저렇게 하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멋있게 깎는다고 깎았는데 보면은 밤톨 마냥 여기 파먹고 저기 파먹고 완전히 그냥 맹구가 돼가지고 나 배우보다 그런 모습이 돼간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예. 정말 멋있게 깎는다고 깎았는데 완전히 맹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머리를 깎는다고 간섭하고 이렇게 하고 참견하고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정원사가 나무로 예쁘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나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거는 그냥 스스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그것을 조경을 싹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부모님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풍성하게 만들면 또 누군가의 거기 전문가 좋은 자들이 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선배가 될 수 있고 후배가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 아들, 딸이 만나게 되면은 멋진 조경이 되는 거예요. 멋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꾼하고 조경사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나무꾼은 그냥 가차없이 막 잘라내가지고 아궁이다 떼는 거예요. 근데 정원사는 뭐예요? 예쁘게 모양을 아름답게 하트 모양도 하고 막 이 어떤 밍크고래 모양 만들기도 하고 뭐 나르는 기러기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뭐예요? 정원사라는 거죠. 정원사, 조경을 멋있게 가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 정원사를 잘 만나서 멋진 자기 최고의 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게끔 늘 옆에서 후원해주고 또 밑거름이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 부모가 라겠어. 내가 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내가 정원사가 되려면은 힘들어요.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 가르쳐도 자기 새끼는 못 가르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차분하게 이게 내 새끼가 아니고 남의 새끼다 하고서 가르치면 돼요. 근데 내 새끼다 생각하고서 더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진득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막 그것도 못해. 그 바로 막 화가 나고 성격이 그냥 불같이 올라가지고 이막 그건 이렇게 하는 거 저건 저렇게 이렇게 아유 속이 터져서 이놈 새끼 내가 너만한테 막 이건 문제도 아니야. 여태 이런 게 문제야 막 아이가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에이 나도 안 한다고.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자기 아내가 그 운전면허 시험을 따가지고 자기 남편이 운전 연수시켜준다 하다 부부가 대판 싸워요. 예. 결국 못해. 사람은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이 전문가를 잘 만나서 내 아들이 원하는 목적에 이르기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최고 잘하고 즐겁고 재미있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앞에 먼저 간 리더자가 그것을 잘해서 그 분야 리더로서 성공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기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정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만이 바로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뭐 인류 뭐 이 여러 최고의 대학들을 나와서 막 내가 가르치는데 끝내주고 저 전국에 있는 뭐 교사상도 받고 뭐 가르친 코칭상도 받고 별거 다 받았어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누가 가르쳐요? 내 아들을 누구보다도 전문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들과 같은 그 분야, 아들이 하고 싶었던 그 분야의 최고 1인자가 가르칠 때 그 사람은 힘을 얻고 정말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요? 아니, 설령 전문가일지라도 성질 급해서 못 가르쳐요. 왜? 성질이 그냥 급해지는 게 아니라 내 새끼니까 급해진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욕심이 많다는 거고, 내가 내 새끼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바리깡 갖고 들다 보면 갈등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렸을 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장기 과정까지 나름대로 그 나무가 반드시 잘 자라고 밑에 뿌리가 내리게 해서 양쪽에 부목을 대줍니다. 그 부목을 대줘서 나무가 어느 정도 튼튼하고 뿌리가 굳게 내리고 나무가 줄기에 딱딱딱 서면은 그 부목을 어떻게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고 그 부목을 어떻게 다른 어린 나무한테 가서 또 그 부목 역할을 해주고 띄워주면 어떻게 이제는 그 나무가 띠를 잡고 뿌리를 쫙 내렸으니까 아주 어떤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나무로서 우뚝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그거 보면서 잘 크네,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아주 행복합니다. 이 아빠 엄마는 너만 볼 때마다 왠지 기분이 좋아. 내가 우리 이런 아들을 낳으려고 이런 딸을 낳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제일 행복할 때가 우리 아들 딸 볼 때가 제일 행복하고 우리 자식들 볼 때가 너무너무 기뻐. 그런 모습으로 가세요. 설령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내 자식이 내가 기대하는 마치 거기에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립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기운 없을 때 당근도 주고 그러는 거지. 기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내가 너를 낳고 그냥 미역국을 먹은 게만 내가 천천히 한이 되고 그래야 인마 후회가 돼. 어떻게 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 정말 난 너만 보면 아주 그냥 징그러 죽겠어. 이놈의 새끼야, 너만 보면 아주 내가 죽고 싶어. 아주 그냥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어. 이놈의 자식아. 또 저 심한 사람은 에이구 이놈의 새끼, 내가 너 같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확 지웠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말까지 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예?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렇지.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할 게 있고 안 할 게 따르지. 내가 너를 낳고서 내가 미역국 먹었냐 이놈아. 아이고 이놈의 새끼냐. 아주 그거는 못된 말입니다. 아주 자기가 난 자식한테 그 가슴에다 수천 개의 못을 받고 뺐다 박았다 뺐다 박았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가 괜히 열나네. 왜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무엇을 먹고 살아요? 사기를 먹고 삽니다. 사기.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그 에너지와 그 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힘있게 자라고 소신 있게 자라고 신뢰하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지. 집에서부터 그냥 야단 맞고 혼나고 그냥 이 못된 자식 저런 자식 이런 자식 그러면은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정말 그 아이들과 부모님과 그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면은 우선 욕심 버리세요. 욕심 버리고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만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응원, 힘찬 응원.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말 한마디에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느 의학자가, 어느 과학자가 연구했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해가지고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됐을 때 그때 침을 뱉었더니 그 침이 독사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독한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독한 악한 그런 마음속에서 나오고 그런 언어들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일본의 어느 의학자가 그걸 발견했잖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있어요. 제가 밑에 글을 달아드릴게요. 물이 원래는 정말 깨끗한 물이 육각형인데, 육각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나면 그 육각이 흐트러지고 한다고. 그래서 베토벤의 어떤 음악들을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은 이 물의 이 정체 육각체가 딱딱 이루어지는데, 심한 그런 안 좋은 그런 노래들 그런 사탄이 움직이는 그런 노래들 틀으면 물들이 흐트러지고 썩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양파를 갖다가 그 물에다가 담아가지고 어떤 쪽에는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어떤 쪽에는 저주라고 이 못된 거 양파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 양파는 크지도 못하고 뿌리도 제대로 못하고 걸고 썩어가고 이쪽에는 좋은 소리가 칭찬해주고 그랬더니 그 양파는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랐다는 얘기. 저만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새끼지 내가 난 자식한테 그 양파에 했던 것처럼 좋은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승질난다 부모 화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이 자식들한테 이놈 새끼 못된 새끼 욕하고 새끼 새끼 그러면은 그러고서 잘 되길 바라요. 그 이중적인 성격이죠. 어떻게 한 입에서 그냥 사랑한다고 한쪽에서는 이놈의 새끼 저주를 합니까? 결국 갈등 관계는 뭐예요? 부모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욕심 버리세요.
전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새끼가 병원에 누워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때로는 개고장이같이 이렇게 자라는 게 좋겠어요? 예? 정말 행복하게 내 새끼가 잘 자라기 원한다면 간섭하지 마세요. 예? 갈등관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응원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잘 될 거야. 난 너만 보면 행복해. 나는 밖에 나갔다가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나는 너희들 얼굴만 보면 내 안에서 막 엔돌핀이 막 쏟아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겠어.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어이구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나왔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아이고 이 새끼 이 새끼.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 엄마가 죽을라고 그러나? 달라졌네? 죽을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엄마가 지금까지 네 아버지가 살면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잘 키워보려고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너에게 가슴에 못을 박았고 너에게 독을 먹였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이제라도 늦게 철들었으니 우리 아들 딸 다 이리 와. 정말 내가 엄마 아빠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줄게. 알았지? 아들 딸 사랑해. 정말 사랑해. 대한민국 아빠, 엄마 여러분, 자식들과 절대로 논쟁하지 말고 갈등관계 빚지 말고 정말 욕하지 말고 그것은 다 아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아이고 우리 내 새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달라집니다. 이것을 먼저 아버지가 먼저 해보세요. 대한민국 아버지여, 이제는 그 입술에서 복된 말만과 기쁜 소식과 즐거운 마음 격려해 줄 수 있는 이 언어들만 사용해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아들 딸들이 병들고 아프고 죽고 그러난 다음에 아이고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그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내 새끼라는 그 존재로 사랑해야지 그 새끼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소유를 부여하게 되면 그 가치는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아빠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되셨나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잘못된 아빠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후회하고 그래서 이제 70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내 새끼들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후회하면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20대에서 40대 남녀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밑거름이요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정말 최고 멋진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인지 두구두구두구 기대하시고 여러분 제가 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성격이 못돼서 누구에게 수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시면 이 채널 괜찮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얘기도 궁금한데 그러면 구독하시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치부와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까지라도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청년이 되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저의 마음을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선물일지도 몰라요. 팟캐스트 마음의 라디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우리 팟캐스트 오늘도 낮이
괜찮아. 우린 같이 있으니까요. 아빠랑 놀자? 안 놀자?